누구든 선장을 먼저 잡아오는 사람에게 사장 자리를 줄 거야. 강노라 지금 스위스 갔어. 우리 한민증권을 노리는 불순한 세력들. 나 여의도 해적단 선장 누군지 알아. 이번 화는 달리는 송주란 위에 날아다니는 홍금보 제대로 보여줬죠. 송주란이 털린 비자금을 미끼로 신정호 사장을 해임시키도록 하고 신정호를 해적단의 M&A 전문가로 스카웃해온다. 홍금보의 설계가 완벽히 적중했죠. 비자금을 챙겨올 노라까지 합류하면 해적단의 원팀은 막강해질 텐데 다음 화에선 제대로 화가 난 강 회장이 해적단 선장을 잡는 자가 사장이 된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거는데요. 알버도가 사장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까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터질 것 같습니다. 바로 송주란의 강노라 납치 사건이죠. 송주란과 강 회장을 한 번에 보내버릴 홍금보의 결정적인 딜. 다음화 이야기를 예고편으로 풀어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끝까지 들어보시죠. 드디어 송주란이 홍장미 명의의 비자금 280억이 홍금보에게 털린 걸 알아냈네요. 여우회 우수사원 중 비자금을 찾았다가 죽임을 당했던 김희경처럼 목숨을 내놓은 홍금보가 쫄아야 하는데 역시 금보에겐 치밀한 계획이 있었던 거네요. 송주란이 비자금을 털렸다는 사실을 미끼로 신정호 사장을 해임시키도록 했는데요. 한민증권을 DK벤처스의 먹잇감이 되는 것도 맞고 금보의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신정호가 필요했던 것이죠. 신정호는 자기보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던 홍금보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해적단의 5번째 멤버가 됩니다. M&A 전문가로 말이죠. 여의도 해적단은 벌써 14%를 가진 2대 주주가 되었거든요. 여의도 해적단이 부활했네. 누구든 선장을 먼저 잡아오는 사람에게 사장 자리를 줄 거야. 여의도 해적단이 화려하게 부활하면서 게시한 첫 번째 뉴스가 송주란을 벌벌 떨게 만들었는데요. 한민증권이 차명으로 비자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아니 비자금 리스트를 폭로한 게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그 비자금이 털린 사실을 숨기고 있는 송주란은 비자금 소리만 들어도 벌벌 떨릴 수밖에 없는 노릇이죠. 비자금을 퍼뜨린 해적단에 화가 날 대로 난 강 회장이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데요. 누구든 해적단 사장을 먼저 잡아오면 사장 자리를 준다는 거죠. 해적단 이름으로 주식을 매입하면서 대표자가 홍금보잖아요. 송주란도 알고 있고 차중일도 알고 오덕기도 곧 그 소문을 듣고 알게 될 텐데 홍금보를 두고 무수한 소문과 비난이 쏟아지자 오덕기와 알벗이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나 여의도 해적단 선장 누군지 알아. 예고편 마지막 장면, 알벗이 오덕규에게 말하는 것 같은데요. 알벗은 오덕규에게 누가 선장이라고 말할까요?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알벗을 사장으로 만들기 위해 해적단에서 작전을 짜는 겁니다. 알벗이 경영권을 받는 후계자가 되도록 만들고 강 회장을 끌어내리는 해적단의 계획대로 협조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홍금보가 선장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가능성은 알벗이 오덕규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해적단 선장을 잡아내려고 다투는 일을 잠재우고 싶은 거죠. 선장이 누구인들 강 회장이 전략 없이 사장을 세우겠어요? 이제껏 내부 자료를 몰래 공개한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선장인데 누구든 가만 놔둘 리 없으니까요. 그리고 선장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바로 내부 자료를 건네고 내통한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요. 아무튼 강 회장이 화가 날 대로 나야 홍금보의 여의도 해적단은 유리한 싸움을 할 수 있는 거죠. 스위스 비자금 계좌는 회장인 건 나만 아는데. 강노라 지금 스위스 갔어. 강노라가 네 편에 설지 어떻게 자신해? 한편 노라는 일단 스위스로 비자금을 찾으러 갑니다. 하지만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요. 신정호의 말처럼 그 돈을 찾아서 갖다 줄지 해적단 편에 설지 알 수 없다지만 홍금보는 확신할 수 있죠. 노라가 어떤 아이인지 말이죠. 노라는 신정호와의 약혼이 깨지고 아버지의 냉정함을 또 느끼면서 쓰린 마음을 달래려 언니들을 찾아왔죠. 그리고 마음을 터놓으려다 언니들이 벌이는 일들에 함께하게 되는데요. 아빠를 배신하는 일이지만 언니들을 도울 수밖에 없는 것은
언니들과 보미와 생활하면서 그들의 마음과 소중함을 가졌기 때문이죠. 돈밖에 모르는 강 회장은 노라가 유괴를 당했을 때도 거액을 내놓는 대신 노라를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죠. 그 사건으로 엄마와 이혼을 하게 되었고 평생 노라는 강 회장이 얼마나 돈 앞에 철저하고 비정한 사람인지 몸소 겪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언니들끼리 돈으로는 강 회장을 이길 수 없다고 하죠. 망설임 없이 자신의 돈을 찾아 보탤 생각을 하는데요. 노라는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면서까지 정상적인 회사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금보나 회사의 잘못을 모두 껴안은 채 목숨을 버리려 한 미숙이나 보미와 미숙이를 정성껏 돌보는 고보키와 언니들과 함께하고 싶죠. 하지만 강 회장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리를 두며 어색하게 머리를 숙이는 사람들처럼 금보도 노라에게 장벽을 가지고 대했는데요. 강 회장의 딸이니 적이 될 가능성 때문에 말이죠. 노라도 마음의 장벽을 잘 알기에 자신의 행동으로 먼저 마음을 보여주려고 애쓰는 친구인 거죠. 그럼 스위스 계좌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송 실장 금고 거기가 노다지라니까? 고보키와 알벗이 송 실장의 금고를 털어서 계좌를 알아냅니다. 노라가 혼자서 무사히 비자금을 가지고 올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봉달수가 노라의 기사를 뚫어지게 보고 있는데요. 송 실장이 노라를 납치하라고 시켰는가 봅니다. 송주란의 치트키, 납치, 감금, 협박을 노라에게 쓰겠네요. 뇌피셜을 발휘하자면 어릴 적 기억처럼 한 번 더 납치당하게 된 노라, 송주란은 코너에 몰릴 대로 몰린 상황에서 노라를 두고 금보에게 몸값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강 회장에게도 동시에 말이죠. 송주란은 지금 비자금 털린 게 들통나면 30년 세월이 헛수고가 되고 인생이 바로 끝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이죠. 홍금보와 해적단에게 회사의 비자금이 하나씩 털려나가는 것을 보고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강 회장의 뒤통수를 치고 살아날 궁리로 노라 납치극을 벌인 겁니다. 금보와 강 회장에게 동시에 노라의 몸값을 요구한 송 실장, 누가 노라를 위해 협상을 해올까요? 강 회장은 노라가 어릴 때처럼 거액이 아까워 노라를 구해내지 않을 것이고 금보는 돈을 내주고 노라를 구해내겠죠. 그리고 금보는 경찰에 신고해서 노라를 구해내고 봉달수를 잡아넣는 거죠. 노라는 아빠 대신 자신을 구해준 금보에게 비자금은 물론 보유주식까지 양도하면서 해적단 금보가 1순위의 대주주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한민증권을 노리는 불순한 세력들이 도초에 널린 거야. 강 회장의 입장에선 불순한 세력들이 넘쳐나는 거죠. 해적단이 찌라시로 괴롭히고 불순한 세력이 딸을 납치해서 몸값을 요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돈을 움켜쥐느라 가족과 사람들에게 배신당할 강 회장의 결말이 보이는 듯 하는데요. 그 몰락이 서서히 시작될 다음화, 본방 재밌게 시청하시고 저는 다음화 리뷰로 다시 만날게요. 구독, 좋아요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라마를 더 드라마틱하게 디드랍이었습니다.